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강은영입니다. 자, 오늘 먼저 방송 시작 전에 눈을 살짝 감으시고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번 내쉬어보십시오. 한 2초에서 3초 굉장히 짧은 순간이 지나갔죠. 방금 지나간 그 찰나의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것이 바로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 찰나의 순간, 선택과 타이밍까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직접 통화하면서 전화 상담 이어갈 텐데요. 오늘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분, 이분이 나오셨어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수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828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손익형,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론을 굉장히 크게 정부가 강조하면서 내놨습니다. 네. 좀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지, 그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불통이 났다고 합니다. 아. 특히 손익,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한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데요. 1.5%의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월세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 매매에도 그만큼 관심이 많지 않나 싶고요. 네. 국회 그 통과 여부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은 지켜보시고요. 이번에 그게 활성화되면은요. 네. 활성화되면은 더 확대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한 3천 가구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서민 안정 정책의 주택 거래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좀 끌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벌써부터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예, 제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네. 우성아파트 24평에 지금 전세에 있는데요. 네네. 전세 1억 5천에 있는데 네. 지금 같은 아파트 32평을 지금 매입을 좀 하려고 지금 하는데 네. 지금 또 대출을 바꿔야 돼서 좀 부담이 되거든요. 아, 네네. 네, 지금 전세가 만기가 다 되어가서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매입해도 될지 말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만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소장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누시면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농동 지금 우성 아파트요. 매입하시려는 그 32평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은 3억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신가요? 아니요, 전에 빌라를 한번 매입했다가 판 적이 있어요. 네. 대출은 그러면 어느 정도 받으실 예정이세요?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금리 오르고 또 가격은 떨어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그 24평 거주하신다 그랬잖아요. 24평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4평으로 그 같은 평수로 매입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지금 식구는 세 식구라서 네. 집도 괜찮긴 한데, 네. 조금 더 이제 넓게 쓰고 싶고요. 네.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지금 전세를 3천만 원을 올리신다고 하니까 네. 매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24평 매입하실 생각이 있으신데, 매입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32평으로 가시고 싶으신데, 대출이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이거는 이제 결론을 제가 빨리 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4평 쪽으로 넓게 가시는 것도 좋아요. 또 좋으신데 지금 1억 원에 대한 그 대출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저 같아도 거주 목적,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이라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자가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아이를 또 키워야 되니까 그죠? 가정
뭐랄까요? 이만큼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활비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 측면하고 투자자 측면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24평을 말씀드렸냐면 32평에 거주하시는 지금 그 32평의 우성 아파트를 매입하시고 싶으신데 단지 넓게 쓰고 싶으시고 좀 더 활용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게 그 뭐랄까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오히려 안정된 가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움직임 폭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투자적인 그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 폭보다는 수익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익, 시세 차익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거주 측면에서는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안고 32평 가시는 것보다요. 아까 24평이 2억 2천 정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2억 2천만 원이면은 전세 1억 5천에다가 대출을 아까 1억 끼시려고 했으면 뭐 아무튼 여유 자금이 얼마 안 하고 대출을 약간 한 뭐 2, 3천만 원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거주 목적입니다.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요. 대출을 많이 일으키시지 마시고요. 특히 가격이 그 하락할 시에는 리스크 그 뭐랄까요?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요. 거주 목적이신 그 아파트를 매입하실 때는요. 대출을 최소화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지금 24평을 잘 고르셔가지고요. 그냥 매입하는 쪽으로 24평 매입 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32평을 대출을 끼시고 사실 필요는 그렇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솔직히 뭐 32평형, 24평형을 놓고 본다면 가격차가 많이 안 난다면 네. 왠지 더 큰 면적을 선호할 것 같거든요. 네. 왜 근데 더 낮은 쪽을 선택하시란 거죠? 네, 우리 박민영 앵커는요. 이게 부동산 거의 전문가가 다 됐어요. 맞아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은 오히려 큰 평수로 올라가는 게 네. 당연합니다. 왜냐면 32평하고 24평하고 그 거주 측면에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때는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금 이분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전릉동 우성 아파트예요. 역세권이 아니에요. 자, 수익성을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역세권이나 이렇게 찾으시는데 소형 아파트에 그것도 실거주 목적 여기 있는 가격 변동폭도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세 차익 대출을 끼고 대출을 끼고 1억을 대출을 끼고 3억에 샀는데 이게 그대로 3억이에요. 그럼 대출 이자는 다 손실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3억을 샀는데 나중에 5년을 갚았어요. 근데 이게 3억 4천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구입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 폭이 크지가 않은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안정적인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24평 실거주 목적에서는 오히려 더 소형으로 그냥 지금 그 형편에 맞게 대출을 적게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쪽이 훨씬 나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애초에 좀 염두에 두셨던 방향보다는요, 뭐 입지적인 네. 거나 가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소형 면적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어서 다른 분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제 김포에서 네, 23평 아파트에 지금 8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봄에 결혼을 좀 하려고 신혼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직장이 충무로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뭐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4호선 노선으로 좀 찾다 보니까 그 강북구 미아동 그 북한산 벽산 라이브 파크 아파트요? 이게 네. 이제 좀 말이 좀 긴데 이게 이제 24평형이 2억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네네. 거기에 지금 요번에 그 전월세 대책으로 그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사둘까 고민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포에서 이제 직장 근처로 해서 4호선 라인을 찾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미아동의 북한산 벽산 라이브 파크 아파트 고려 중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굉장히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 무주택 세대 주세요. 네, 맞습니다. 포장을.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으세요? 네. 부동산을? 네, 그러면 저 혹시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올해 41살입니다. 목소리 굉장히 모르시는 목소리시네. 네, 41살이시고요. 생애 네. 최초는요,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은요, 거의 이제 생애 최초이신 분들이 그 대상이거든요. 이 혜택의 주 대상이 생애 최초이신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 연소득이요, 7천만 원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소득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네. 예, 그 기준이 일단 부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격 맞으시고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그 국회에 통과해봐야 아는데요. 저리에 대출을 1%대의 대출을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맞는데요. 아까 강북구 미아동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도가 보이는데요. 지금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는요, 현재 미아동이죠. 미아역에서 굉장히 좀 멀게 떨어져 있는데요. 마을버스나 그런 노선은 있겠죠. 대중버스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은요. 2015년, 지금 2014년으로 이렇게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요. 우이 신설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2015년에. 그래서 교통적인 면에서 더욱 좋아질 환경에 지금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바로 이쪽이 바로 북한산이에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면은요, 이 맞은편 쪽이 미아 뉴타운입니다. 이쪽 밑으로 미아 뉴타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 측면에서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다 완전히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하고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은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라서 지금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심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교육 환경도 그냥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지금 현재 이 지역은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미아 뉴타운에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입지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대신에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서 실거주 목적이시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가시면 5년 이상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셔도 괜찮고요. 대신 약간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9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상대적으로 입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2015년 경전철도 들어설 예정이니까 매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실거주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어떨까요? 예, 예.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네.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사실 실거주 목적 메리트는 괜찮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투자하는 용도로 봤을 때는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없었어요. 지금 네. 미아역에서 굉장히 좀 멀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세대가 넘어요. 벽산 라이브. 그다음에 네. 자연 환경도 따라주고요. 다 좋은데 약간 이제 미아 뉴타운이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주변 아파트에까지 지금 영향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렴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입지면에서는 오히려 외곽의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이 미아 뉴타운 인접 지역이 저는 더 좋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에서 보유하시고 계시면은요,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은 없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부분에서도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저희 그 가족이 네. 지금 그 우면동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한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20년 정도 되게 오래 사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떨까요? 우면동 한라 네. 아파트 제가 이 양재동 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네. 저도 나중에 하나 이쪽에 한번 구입해보고 싶은 마음에 네.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이제 양재동, 과천 이런 쪽이거든요. 좀 환경이 산들이 좀 쾌적하고, 둘러있고 그쵸 예. 쾌적하고요.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매우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쪽을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우면 주공 아파트 바로 옆에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라 주공 아파트 한라 아파트입니다. 이 한라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층에 여기가 재건축 강남에서요. 재건축 이외에는 저층 아파트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여기가 6층으로 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년 네. 가까이 됐나?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또 250세대고 그 옆에 또 한 3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코오롱 아파트가 같은 시기에 지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에 그 호경기 시절에는요, 강남 개포 주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반대편으로 눈을 돌리셔서 이 보금자리 주택 주변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리적으로 지금 전망을 물으셨는데요. 자, 위쪽으로는 우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그 옆에 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우면산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좌측으로는 우면산 터널이 지나가고 있고요. 옆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대신 그 뒤쪽으로는 우면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양재천, 양재 시민의 숲을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산 임수형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근처에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요. 사업가들도 많이 살고요. 기존에 처음에 분양받으셔가지고 원주민들이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한 그 옆에 보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온누리교회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좀 그 상류층 조금 상류층이라고 하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지역이요. 그동안에 단절됐던 이유가 교통이 불편했어요. 교통이 불편했는데요. 인근의 신분당선을 연결해준 그 노선버스로 이용하면은요, 5분 이내에 다 다다르기 때문에 뭐 교통적인 면에서도 크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제 약점이었던 교통의 개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서도 안정적이고요. 특히 여기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든 불경기든 꾸준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경기에 필요 없이 투자해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밑으로 보면은요, 중학교, 영동중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뒤에 대림아파트까지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우면 이 보금자리 주택 이렇게 있죠. 자, 이 안에요. 삼성 R&D 센터가 지금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짓고 있어요. 상주 인원만 1만 명에서 2만 명이 예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유입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 인근에요. 이 인근에 EBS 자리에 방송교육진흥원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입 인구가 내년에 또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유입 인구가 더 많이 발생되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밑으로 보면은 지금 제2 보금자리 개발 예정지구를 떠나서 그 밑에 먼저 서초 보금자리 지구 지금 했잖아요. 서초 우면지구 1차 보금자리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가격이요. 25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억 9천에 분양받으신 분이 팔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지만은요. 지금 현재 시세가 5억 7천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입주 1년 차 만에 이렇게 뛰는 지역이에요. 네. 강남에서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옛날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 가격 시세도 받쳐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아파트는요. 몇 안 되는 강남권의 몇 안 되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보여지는데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요. 옆에 코롱 아파트랑 연계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입지 면에서도 좋고요. 앞으로 이 근처에요. 뭐 KT 바로 앞에 있습니다. KT 뭐 R&D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LG 연구소 다 연계해서 R&D 센터의 메카 자리로 자리 잡는 산업 연구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유입 인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어디로 소개시켜 주실까요? 그러면요, 저는 그 지역들 중에 하나를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고급 인력을 좀 유인할 만한 요인도 많고요. 또 시민의 수비라던가 양재천도 있고 좀 살기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매도 쪽으로보다는 계속 보유하고 가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쭉 살아야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제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청자분께서도 전화 주시면서 828 대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참 좀 출렁거려요. 어느 쪽에서는 좋다, 실효성이 있다. 어느 쪽에서는 그래도 뭐 반영 안 될 것 같다.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벌써요. 호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적게는 500만 원에서 지금 3천만 원까지 지금 호가는 오르고 있어요. 아. 그만큼 매수자들이 지금 문의가 많이 오거나 네. 아니면 많이 찾는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미리 선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요. 취득세 영구 인하가 있었죠.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그 감면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는데 네. 다주택자들도 6억 원 이하 그리고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를 구입하실 때는 1%의 취득세만 네.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조건이 안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활성화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 아까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1%대의 굉장히 저렴한 저리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또한 이슈가 되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임대 사업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확대 적용시켜 준다는 조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요건 중에는 또 하나 종합소득세 감면, 네. 소득세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4.1 부동산 정책보다는요, 이 828 전월세 대책이 더 크게 시장에 반향을 불어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네, 그동안 워낙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만큼 기다렸는데 일단은 이 시작이 좁아서 불이 좀 지펴졌다 이거란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9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또 거래 절벽이 또 잠깐 올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해서 정책이 빨리 실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좀 국회에서 표류하지 않고 네. 좀 빠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화 상담과 함께요. 여러 가지 정책 이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이어집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상담 도와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서울에서 첫 번째 분양으로 위례 아이파크가 모델하우스를 엽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6일 위례 신도시 위례 아이파크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례 아이파크는 지하 3층, 지상 24층 7개 동으로 모두 400가구로 구성됐으며 행정구역이 기존 위례 신도시 분양단지와 달리 서울 송파구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오는 2015년 11월 입주할 계획입니다. GS건설은 다음 달 서울과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가을 분양몰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개나리 6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인 역삼자이와 울산 센트럴자이 등 2개 단지에서 모두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역삼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대 31층 3개 동에 408가구 가운데 이번에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86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울산 센트럴자이는 전용 면적 76에서 108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288가구,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텔 126실 등 모두 414가구로 구성됐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1일 2,220억 원 규모의 부산 남구 대연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연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7만 1,846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4개 동과 부대 시설을 짓는 공사입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며 단지는 59에서 128제곱미터 평면의 아파트 1,422가구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청을 신설해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까지 새만금 사업 지역에 새로 포함해 개발하게 됩니다. 다양한 민간 투자를 위해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신탁업자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지난 1980년 완공 이후에 33년 만에 첫 번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증개축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모두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여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6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초 동탄 2신도시의 시범지구 분양이 본물을 이뤘었죠. 입지와 평면에 따라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지난 시범단지 분양에서 좋은 결과를 낸 반도건설이 동탄 2신도시 최저 분양가로 또 한 번 분양몰이에 나섭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동탄 2신도시 시범지구 분양 현장입니다. 롯데와 대우, 호방과 이지건설 등 6개 건설사 6천여 가구가 3차 동시분양을 펼쳤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어 분양한 포스코건설과 반도건설은 시범단지 내에서도 좋은 입지와 교육특화 전략으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1차 합동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동탄 2신도시에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대우건설의 동탄 2신도시 프루지오는 잔여 가구 분양을 마쳤고 호반 베르디움 2차 역시 계약률이 90%로 오르는 등 쌓인 미분양 물량도 차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건설이 오는 27일 반도 유보라 2차 999가구를 분양합니다. 74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 구성된 데다 평균 890만 원의 파격 분양가를 제시했습니다. 동탄 2신도시 분양가 중 가장 낮은 데다 서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인 870만 원에 버금가는 가격입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분양 그 실적이 1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번에는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회사의 이익을 좀 적게 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반도건설의 분양 성적은 경남 기업과 신한 등 동탄이 분양 물량 만여 가구의 분양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5,000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좀 공짜는 없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무료로 여러분에게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보 소개 받으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매물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분들이 오셨네요. 이엔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장대장 부동산 투자연구소 장용석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또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듣고 가야겠죠. 장용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매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바로 앞에 있는 수익형 연립주택인데요. 실투자금 5,200만 원 가지고 월 93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받을 수 있는 아주 고수익에 안정된 그런 임대 어떤 연립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생소한 정보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문 지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투룸 다세 주택 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역세권 매물인데요. 투룸이지만 얻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지만 실제로 고급 인테리어로 인해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거주하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도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매물 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동작구 상도동과 마포구 서교동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마포구 서교동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죠. 합정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1년 10월이었습니다. 자, 5층 건물 중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금액 넘겨볼게요. 자,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4,8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6,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으로 왔습니다. 서교동 이쪽 지역 투자 포인트 저희 어떻게 잡고 가야 돼요? 예, 일단은 그 더블 역세권 합정역입니다. 네. 이 지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시세 대비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룸이지만 실제로 얻는 가격대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에 풍부한 그 업무단지라든지 많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배후에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래 가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매매가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전세가가 보통 1억 3,500에서 1억 4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를 원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 2,500 정도에 월세 80만 원 정도 무난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권도 풍부하고 또 유동인구도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낼 만한 입지적인 메리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환경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합정역이 교통의 사통팔달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고 있고요. 인근 지역에 공항철도라는 경의선이 있습니다. 또 한강변에 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변 지역에 상암 DMC 업무단지는 홍대 상권, 그리고 인근에 바로 합정 역세권이라는 이런 주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2호선 이용할 경우 시청이라든지 영등포까지 바로 5분이나 10분 이내에 접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인근 주변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교 내부 순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외곽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망원 그린웨이 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한강변 시민공원까지 도보 5분 이내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최근에 쾌적성 부분에서 한 단계 업됐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합정 쪽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건물도 들어섰고요. 제가 그쪽에 가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사 현장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뭔가 또 들어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합정 역세권에 현재 보면은
그 균형개발 촉진축으로 해서요.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망원역이죠. 바로 한정거장인데요. 2차적으로 이 지역의 이 같은 규모로서 다시 한번 차후에 이 주변 지역이 또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호재가 되겠고요. 또한 보면은 그 홍대 입구역도 앞으로 민자 역사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홍대의 그 의거에서 인근 지역에 디자인 출판지구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서울시의 특화 정책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바로 인근 지역 상암 DMC가 한 두세 정거장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단지로서 육성하면서 배후에 든든한 임대차 수요를 또 깔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으로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툭툭 뱉어내고 계신데요. 사실 이러면 스르륵 지나가게 좀 빨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조금만 천천히 예, 임대차 알겠습니다. 수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 1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합정 역세권 주변 지역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바로 배후의 상암 DMC 단지에 약 8만 명 정도 고용 창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대 입구역에서 합정역 사이는 4개의 지하철 노선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의 하루 이동 인구도 거의 20만 명 육박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로서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좀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2011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격까지 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접해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총 5층으로 된 건물 중에서 5층인데요. 내부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5층의 그 노열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요즘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는 한 세대당 하나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매매 금액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룸이지만 원룸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 금액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보증금 8천에 월세 30만 원 정도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만기 시에는 상당히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투자 수익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상당히 저렴한 금매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 금액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매물이 만기가 1년 정도 있으면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가 1억 3,500에서 1억 4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기 시에는 1억 5천 이상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기 투자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임대사업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선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또한 상당한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그 수익률도 두 자릿수까지 가까울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마포구 서교동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장대장 부동산 연구소 장용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경기 평택시 신장동 연립주택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8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자, 매매 예정 금액 확인할게요. 1억 9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월세 151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3,8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생소한 매물일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 연립주택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평택하면 이제 미군 부대가 네. 있는 걸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로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바로 미군 부대의 앞에 바로 위치한 바로 쓰리룸의 연립주택인데요. 지금 일단은 그 면적이 준공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지금 안 됐는데 2013년 8월 5일 날 바로 준공이 됐고요. 지금 32평형인데 전용 면적이 25.5평형이고 베란다가 6.5평이 확장이 돼 있어서 전용 면적이 32평의 쓰리룸이 바로 연립주택인데요.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3,800만 원이고요. 지금 이제 실투자금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5,200만 원인데, 자, 임대가 월 151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관리비를 6만 3천 원을 제하면 144만 7천 원이 되는데, 바로 이자 4.5%를 적용했을 때 52만 원을 제하면은 92만 7천 원이라는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92만 7천 원이라는 굉장히 수익률로 따지면 17%입니다. 굉장히 어떤 놀라운 수익률이고요. 자, 무엇보다 뭐 잠시 후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정적인 어떤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통장만 확인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수익형 임대주택, 연립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군 전용 임대주택이다 하면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나요? 네, 여기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계급이 아주 높으신 분은 이제 영내라고 하죠. 네. 부대 내에서 아주 고급, 호화스러운, 제가 뭐 방문을 안 해봤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고급 주택에 산다. 네. 지금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계급이 아주 또 낮은 어떤 병사들은 어떤 영외로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사관 어떤 계급의 이상의 나름대로 우리가 군에서 하는 얘기로 좀 짬이 된다. 이런 분들은 영외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151만 원이 전에 지금 미군 부대에서 지원이 됩니다. 바로 이 하우징이라는 어떤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 하우징이라는 이 파트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여가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렌탈비로 15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혜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뭐 여기에는 다 세금이고 또 우리나라 어떤 국민의 세금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만큼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어떤 1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임대료 걱정 부분은 조금 덜어놨다고 치고요.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고 나면 아무래도 미군 전용이니까 영어로 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 문제라던가 이런 것까지. 그런 거에서 좀 불편함이 없을까요? 미군이 한국말을 잘하면 되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뭐 그런 미군이 많지 않잖아요. 농담이고요. 네. 이 하우징이라는 곳에서 바로 통역을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혀 영어를 못해도 전혀 어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또 해당 중개업소에서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또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또 해당 중개업체에서 여기 신장동에 평택시 신장동에 지역 특성상 미군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직접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대료가 안 나왔을 때는 이 하우징에서 병사한테 가서 병사가 바로 중개업소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중개업소에서 바로 공인중개사에서 바로 하우징에 통보를 하면은 확인해가지고 바로 대납을 해주는 또 그런 시스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또 하자 보수가 생기는 것도 해당 중개업소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매수만 하면은 통장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통장에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만 하면은 굉장히 어떤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고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역과 관리 전문이 있다라는 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하실 때 공실 우려가 낮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임대 수요를 좀 끌어줄 만한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지는 첫 번째로 3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네. 3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특성상 보면은 주변에 그동안은 투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어차피 똑같은 돈을 151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원룸에서 하시겠습니까? 투룸에서 하시겠습니까? 쓰리룸에서 하시겠습니까? 쓰리룸이죠. 그렇죠. 바로 번호 해당 매물은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룸을 건축을 했던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쓰리룸은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미군 부대가 바로 이 지역에 3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한 개의 게이트에서 바로 500m 떨어진 어떤 진출입이 아주 어떤 우수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하숙 자취를 하는데 학교 근처에서 학교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지 먼 곳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제 고덕면 일대 평택시 고덕면 일대 국제화 도시인데
바로 삼성에서 120만 평에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해서 지금 착공이 이미 들어갔죠. 5월 달에. 바로 그 국제화 도시에서 아주 근접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향후에 조성이 완료됐을 때 집가 상승의 어떤 개발의 압력을 받아서 집가 상승까지 바로 안정적인 고수익률과 집가 상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역에 어떤 미치는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주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TX 평택 수서간 KTX가 개통이 되면은 서울에서 20분대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까운 거리가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방 3개 3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면적은 바로 그 33평형인데 베란다를 확장을 해가지고 네. 전용이 33평이 되겠고요. 자, 준공 연도는 8월 5일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3,800만 원이어서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 가지고 임대 151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공제를 하더라도 92만 7천 원은 손에 쥐을 수 있는 수익률 17%의 아주 놀라운 안정적인 그런 수익형 임대 연립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으로 연간 수익률 17% 예상하고 있네요. 평택시 신장동 연립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철문 이사께서 매물 정보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숭실대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바로 이번 달로 예정이 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자, 2억 1천만 원이 매매 예정 금액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도 굉장히 가깝고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입지적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입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강하고 도심권의 중간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도역이라든지 숭실대역과 더불어 약 4분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 지역 같은 7호선이 있기 때문에 7호선이 현재 세정거장 이용하면은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노량진로라든지 상도터널을 이용 시 실제로 도심권 시청이라든지 인근 지역 여의도 이 주변 지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또한 인근 지역의 대학군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한 중앙대 의료병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시설 혜택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급 인테리어나 주거 쾌적성 부분도 이 추천 포인트 얘기하실 때 언뜻 해주셨어요. 이제 완공이 머지않은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나요? 네, 일단은 그 현장에 가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 도착하시면 현무암으로 고급스러운 예간이 웅장한 부분이 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29세대 중에서 2개 동으로 나눠져 질 예정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5층 부분에 다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적용 시설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내부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고급스러운 거실이라든지 또 주방 부분에 보시면 고급 외제 타일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쾌적성 부분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고급 외제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스러움이 더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1층에 피르티 구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인 1가구당 100%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층에 그 택배 보관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택배 비어 있어도 외부 택배 기사 와서 여기다가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CCTV도 안전하게 설치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에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중앙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도 가봤고 또 늦어서 택시 타고도 가봤는데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주변에 임대수요 측면에서도 이렇게 교통이 좋으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지역에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서 그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 상당히 주거
주거에 대한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 강남권과 세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후 주거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면 중앙대라든지 숭실대 이 주변 지역에 대학생 수가 거의 4만 5천 명 정도 예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임대차 수요가 있다.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맞는 룸메이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투룸을 얻어서 서로 나누어 배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원룸보다도 주거 비용이 싸다는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군 수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도심권과 용산이라든지 주변 시청 그리고 여의도하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임대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시름 놓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가격 부분이 궁금합니다. 뭔가 입지적인 환경이나 시설도 좀 최신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가격 비싸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거든요. 예, 일단은 이 매물 같은 경우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만큼 주부들이 좋아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주방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처리 분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 같은 현재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시세보다도 실질적으로 약 3천 정도 저렴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이 지금 투룸이지만 거실이 상당히 넓은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현재 1억 8천 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를 이용할 경우 실제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 결론적으로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향후에 실거주도 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요, 이 매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또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예, 가을 되면은 그 이사철이면서 네. 결혼 시기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 자녀분들의 집을 구해주는 그런 아주 적당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부 구조가 잘 돼 있고요. 전용 면적이 넓으면서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마감재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층수 제한 없이 노яр층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가를 대비했을 때 3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에 임대 사업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과 넓은 전용 면적, 여기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하셨네요. 동작구 상도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이 매물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김철문 이사, 장용석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